안녕하십니까. 동국대 경주 캠퍼스 불교학회 근무하는 김성철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초기 불교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개정의 사막이라는 그런 그 방식에 의해서 제가 분류해서 이제 강의를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초기 불교 이후에 그 전개되는 그 부파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24번째 강의인데요. 그래서 실제 거의 그러니까 23번째 강의에 초기 불교, 그러니까 23번의 강의를 이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 집중해서 제가 좀 길게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실제 이 불교 이 사상이 물론 나중에 대승불교 혹은 뭐 부파불교, 대승에서도 중관, 유식 혹은 밀교 같은 이제 그런 다양한 불교 사상이 나중에 탄생하긴 하지만은 모두 다 초기 불교 가르침의 변용의 다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얘기할 때, 사실은 초기 불교 가르침만 정확히 하더라도 이제 불교를 이제 전에다 파악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얘기할 그런 부파 불교 혹은 중간 불교 혹은 유식 불교와 같은 이제 혹은 밀교와 같은 내용들은 이제 간략하게 그 특징만, 왜 그렇게 새로운 교리가 탄생하지 없었을까 하는 그 이유와 그 특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다음에 한 100년간은 그 근본 가르침의 그 내용이 거의 변화 없이 이제 그대로 전수가 되면서 이제 그 스님들의 그 수행법으로 이제 사용되었는데, 한 100여 년 지난 다음부터,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한 100여 년 지난 다음부터 이 부처님 말씀에 대한 해석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이 부파가 갈리겠죠, 부파가.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일은 비단 불교만이 아니고 어떤 종교, 어떤 철학, 뭐 어떤 사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교조 처음 창시한 분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는 시기가 지난 다음에 반드시 발생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교 내에서 최초로 이 부파가 이제 갈리게 된 것은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후 한 100년쯤 있다가 이 상자부와 대중부라는 이제 그 두 개의 부파가 갈리면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자부는 보수적인 그런 나이 많은 원로 스님들의 그 모임이 바로 상자부였고요. 대중부는 마상기가라고 얘기하는데, 마상기가라는 뜻은 많다는 뜻이고, 쌍가라는 얘기는 그 집단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좀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이제 그런 성향을 띤 많은 스님들의 이 모임이 이제 대중부로서 이제 성립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파가 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 남전과 북전, 다시 말해서 이 우리나라와 같은 북방불교 전통 혹은 이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같은 남방불교 전통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일단 남방불교에서는 이 부파가 갈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런 동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다음에 한 100년쯤 전 다음에, 그러니까 바이살리죠, 베살리. 겐지스강 북쪽 연안에 있는 지방이죠. 북쪽에 있는 지방인데, 여기에 비구 스님들께서 계율에 위반되는 이제 10가지 일을 이제 그냥 무심코 실행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0가지. 그러니까 250개를 비구 스님께 이제 소식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48개가 뭐 비구니 스님께 드리던 기율이 이제 드렸었죠. 근데 그런 기율 중에서 10가지를 전통 기율에 위배되는 이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서 부파가 갈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남쪽 전통에서 얘기하는 부파 분열의 계기죠. 그래서 이 10가지 일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판정하기 위해서 700명의 스님들께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회의를. 그래서 이때 회의를 하면서 다시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르다라는 그런 판정을 내린 다음에 불교 경전을 재결집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상자부와 대중부가 갈리면서 이 회의 때, 그러니까 700명의 비구스님께서 모인 이 회의 때 상자부, 보수적인 상자부와 진보적인 대중부가 갈리면서 2차 결집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먼저 1차 결집은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은 부처님 열반하신 직후에 가섭존자가 이제 상수, 가장 최고 지휘자가 돼서 이 500분의 아라한을 모시고 이제 안한존자께서, 안한 스님께서 이 부처님의 경전을 이제 읊어가면서 경전을 결집을 하게 되죠. 이것이 1차 결집이고, 이 100년 후에, 이렇게 10가지 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에 이제 발생한 그런 결집을 2차 결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10가지 문제는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소개드린다면요. 첫 번째가 한자로 염정 이렇게 쓰는데, 제가 한자 용어보다도 의미만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뿔로 만든 용기에, 그러니까 솥불 같은 뿔로 만든 용기에 소금을 갖고 다니다가 음식에 넣어 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단 진보적인 스님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 배살리에 사는 비구 스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원래는 스님들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루, 그 다음에 삼벌의 가사, 그 다음에 물을 떠먹을 때 벌레를 거르는 이제 그런 걸음망, 이 정도만 소유할 수 있죠, 원래. 인도 불교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그것 이외에 소금을 넣는 그런 용구를 갖고 다녀도 괜찮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소금을 섭취해야 되니까. 라는 이제 것을 행했던 분들이 계셨다는 얘기죠. 또 이 배살리 비구 중에는 두 번째, 보통 오후 불식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오가 지나면 절대 식사를 못하게 돼 있죠,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지금도 남방불교, 그러니까 이제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같은 그런 남방 상자부 벽권에서는 12시 정오가 지나면은 스님들께서 식사를 안 하시죠. 물론 간단한 음료 같은 것은 드시지만은 12시 전에 이제 모든 식사를 다 마치시죠. 그래서 그것을 오후 불식이다. 오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불교권에서도 얼마 전 연락하신 해양 큰 스님께서도 하루에 한 끼만 이제 드셨다는 말씀하죠. 이제 그런 식의 이 기회를 그러니까 지금도 남방 불교권에서는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 식사를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좀 늦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융통성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오를 지나서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떴을 때가 정오죠. 그래서 막대기를 꽂을 경우에, 이 인도는 적도권에 있기 때문에 해가 중천에 떴을 경우는 막대기의 그림자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수직에서 그래가 비치니까. 그러다가 다시 서쪽으로 조금 기울면은 막대기 그림자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정오를 지나 손가락 2마디 정도 그림자가 생길 때까지는 식사 시간을 연장해도 좋다. 이게 이지정, 이렇게 합니다. 이지, 손가락 2마디라는 얘기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식사 시간을 조금 늘려도 된다 하는 것이 대주계통 스님들의 주장이었죠. 그럼 세 번째, 또 문제가 된 것은, 그러니까 배살리 비구 스님들께서는 이 한반 탁발한 다음에도, 한번 탁발해서 이제 식사를 하죠. 지금도 남방불교권에서는 이 식사 시간이 되면은, 스님들께서 쭉 이제 나오시면은, 거리에 이 제가 신자들이 음식을 담아서, 그러니까 스님들께 드리죠. 그러면 그 스님들께 드리는 음식을 다 모아서 섞은 다음에 다시 이제 배분을 해서 스님께서 식사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탁발을 하는데, 그게 탁발이죠. 그리고 이 초기불교 혹은 남방불교권에서는 스님들의 사회 참여 방식은 이렇게 신자들이 제공하는, 불교 신도들이 제공하는 음식과 공약물을 이제 받아줌으로써 상대방한테 복을 주게 되죠, 복을. 그죠? 그래서 도력이 높은 스님들, 그러니까 수행의 힘이 높은 스님일수록 복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로 신자들이, 불교 신자들이 스님들께 공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아주 좋은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새로 이제 그러면서 줄을 서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탁발인데, 그러니까 한반 탁발한 다음에도, 탁발해서 충분한 식사를 한 다음에도 이제 아직 12시가 안 됐으면, 정오가 안 됐으면은 다시 초월락에 들어가서 이제 탁발해서 식사 대접을 받아도 좋다라는 것이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동일계에서 별도로 포사를 행해도 좋다라는 거죠. 대중부, 그러니까 진보적인 스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포살일 경우에, 포살은 참여하는 그런 법회인데, 한 달에 초생달이 뜰 때 혹은 달이 만월일 때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계율 이제 250개면 혹은 340개 같은 그런 계율 조목을 하나씩 얘기하면서
어긴 사람일 경우에는 내가 이걸 어긴 적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참회의식을 치르는 것이 포살법회인데, 실제 같은 그런 지역에 이제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은 다 함께 모여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동일 기회에서도 같은 구역에서도 별도로 모여서 포살을 행해도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거죠. 그런 또 실제 생활을 했던 거고요. 이게 네 번째 문제였고요. 다섯 번째, 대중공사에 늦은 비구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대중공사는 스님들께서 어떤 중대한 사안을 결정을 내리실 때 전체가 다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의견을 일치신 다음에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게 대중공사인데, 대중공사에 늦은 비구가 있는 경우에 대중들이 먼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 늦은 분한테 사후 승낙을 받아도 좋다. 이게 이제 이걸 수의정, 그러니까 수의는 마음대로 하는 뜻이죠. 이 다섯 번째 문제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처님이나,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혹은 스승께서 관행으로 행하던 것을, 이제 제자가 되는 스님이든지 아니면 후대의 스님들도 그냥 그대로 행해도 된다. 이게 여섯 번째고요. 일곱 번째가 우유를 충분히 마시고 나서도 이제 다시 마셔도 된다. 이제 이게 일곱 번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문제가 수액을 발효시키는 음료가, 수액이면은 보통 나무에서 뺀 그런 음료겠죠. 과일주도 수액의 일종이고요. 그런 음료가 술이 되기 전에, 이제 그런 음료를 오래 놔둘 경우에는 다 술이 되죠. 모든 게, 과일즙이든지 모든 게 다. 근데 술이 되기 전에는 마셔도 된다라는, 그러니까 불음주계가 철저하기 때문에, 그래서 술이 되기 전에는 이제 마셔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술이 됐냐 안 되냐 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참 애매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방석이죠. 방석을 사용하는데 테두리가 없는 헝겊을 좌악으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아마 테두리가 있던 헝겊만을 좌악으로 사용해야 된다 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어겨도 된다 하는 그런 진보적인 스님들의 주장이 있었나 봅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 금은정인데 금은. 그래서 금과 은을 신자로부터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나 금과 은 같은 이제 그런 이 값어치 나가는 것들을 일반 탁발할 때는 음식만을 받는 것인데 음식이 아니고 금과 은 같은 것을 받아도 된다. 라는 10가지 문제를 이제 둘러싸고 보수적인 비구스님들과 또 진보적인 이런 10가지 문제를 허용하자고 하는 진보적인 비구스님들의 어떤 경론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보수적인 장로 스님들, 연세 많으시고 원로 스님들께서는 10가지 모두를 잘못된 것으로 했죠. 근데 여기에 반발하는 그런 비구 스님들이 모여서 독립된 교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보수적인 스님들을 상자부, 모임을 상자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독립된 교단을 만든 진보적인 스님들을 이제 스님들이 대중부라는 그런 부파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2대 부파, 양대 부파가 갈리게 됩니다. 양대 부파가. 그래서 이것이 이 남쪽 전통에서, 남쪽 상자부, 남방 상자부에서 얘기하는 이제 부파 분열의 계기죠. 그래서 이 스리랑카, 미얀마 혹은 태국 같은 나라에는 삼장이 우리와 다른 것이 이제 도입이 되죠. 상자부의 삼장, 빨리 경전일 경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암경이든지 이런 대장경과 물론 겹치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은 이 논서나 율장이 조금씩 다르죠,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파 분열의 계기는 이렇게 10가지 문제를 이제 들고 있죠. 계기로서. 근데 북전, 그러니까 한문백권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은 이부종륜론이라는 그런 논서에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대천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어떤 주장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대천이라는 스님이 어떤 부파의 어떤 우두머리 같은 스님인데, 예를 들어서 5가지 주장을 했는데, 아라한은 깨달은 성자죠. 천마,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마귀라고 할 때 그것이 사악하고 악하고 무슨 나쁜 그런 흉악한 게 아니고, 하늘에 사는 천신 중에 우두머리가 천마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귀다. 그러니까 아라한도 천마의 유혹에 빠지면 어떤 잘못된 이제 일을 벌일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라한에게도 이제 일종의 무지가 있다. 약간,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일체지자가 아니고 모르는 것이 좀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아라한에게도 어떤 의문이나 의혹이 아직 남아있다. 네 번째,
그 깨달음은 타인으로 인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의미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아마 깨닫는 것이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이제 스승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만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도는 이제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가는 그런 길이 바로 도죠. 도는 소리에서 생긴다, 소리. 근데 이것도 참 의미가 애매합니다. 지금 남은 문헌자를 볼 경우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애매한데, 아마 이것도 이 소리라는 말을 인도에서는 이 버머 원어로 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샵다를 소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성자들의 가르침을 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샵다. 그래서 이 도는 과거 선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도를 이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아닐까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 깨닫겠다고 의문만 품고서 깨닫는라서는 절대 불가능하고 반드시 경전, 그러니까 과거의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지도를 이용해야지만 불교의 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북전, 그러니까 한문불교권에 서는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5가지 문제 때문에 이 상자부와 대중부가 분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학자들은 대개 이 북전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10가지 문제예요. 그러니까 베살리의 비구들이 10가지를 행하고 있었는데, 10가지 문제를 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비판하면서 이제 거기에 그 비판에 찬동하는 상자부와 또 이 10가지는 허용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대중부로 나눴다라는 그런 남쪽 전통의 얘기가 올바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현대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상저부와 대중부라는 두 개의 부파가 갈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월이 흘리면서 한 400~500년의 세월이 흘리면서 다시 지말 분열이 일어납니다. 지말. 지자는 가지지자에다가 말자는 이제 마지말자죠. 그래서 이 근본 분열이 2가지가 일어난 다음에 근본 분열 두 부파에서 다시 또 가지치기를 해가지고서 총 20개 정도, 20개 정도의 부파가 이제 나중에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사실은 자세히 드려도 이것은 별로 아마 우리가 불교의 무슨 가르침과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는지 또 각 부파의 특징이 무엇인지만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중부와 상자부 중에서 일단 대중부에서 이 부파가 부처님 열반하신 다음에 100년 있다가 대중부와 상자부가 갈라져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 또 한 100년쯤 있다가 지말 분열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중부일 경우에는 다시 또 어떻게 갈라지냐 하면은 일설부, 그 다음에 다문부, 그 다음에 설가부, 그 다음에 이제 제다산부 라는 부파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일설부, 다문부, 설가부는 근본 분열 이후에 100년쯤 있다가 근본 분열 이후죠.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하신 다음에는 한 200년 있다가죠. 그때 이 3개의 부파가 탄생을 하게 되죠. 3개의 부파가. 그 다음에 제다산부, 이 제다산부는 이제 100년쯤 중엽에 이 3개의 부파가 발생하는데, 이 근본 분열로 100년쯤 말에, 100년 지난 다음 말쯤 해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천의 5가지 항목, 아라한에게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아라한도 이제 이 무지, 잘 모르는 면이 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건 대천이라는 스님께서 주장하신 5가지 문제 때문에 제다산부라는 것이 100년 말경에 다시 발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설부는 다시 설출세부, 그 다음에 이제 계윤부로 다시 또 이제 나눠지고요. 이 제다산부는 이제 대천을 추종하는 분들은 제다산부에 그냥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분들이 서산주부, 그 다음에 이제 북선주부로 따로 부파를 만들어서 독립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은 되게 명칭만 알고 있지, 이런 부파의 자세한 그런 교리에 대해서는, 부파에 주장하는 자세한 교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연구 과정이 있고, 이제 모호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일단 이 부파의 이름에 대해서만 소개해드린다면은, 이 일설부는,
출세법을 포함한 일체법이 다 가명이다, 거짓 이름이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주장한 부파가 일설부고요. 설출세부, 세간법, 그러니까 세속법은 다 거짓 이름이고 가명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허망된 거고 다 실체가 없지만은, 출세간법은 다 실법이다, 실체하는 거다, 실제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한 분들이 이 설출세부고요. 계윤부는, 이제 계윤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계윤은 요 계윤부 부파 종조, 처음 창시자의 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 하면은, 경장과 율장 3장 중에서 경장과 율장은 방편설이고, 논장만이, 경율론할 때 논장, 체계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불교교리 해설서만이 진실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파가 계윤부고요. 이 담은부는 이제, 어째서 담은이라는 말이 붙었냐 하면은, 부처님 계실 때, 어떤 아라한이 200년간 서원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년간 돌아가시지 않고. 그랬다가 깨어나와가지고, 이제 창시자가 되는데, 이 아라한이, 이제 이 경전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담은이다, 많이 들었다 해서 담은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다. 다시 말해, 이 창시자의 능력에 이제 대해서, 이 담은 많이 들은 분이다. 이 경전에 대해서, 이 능력을 빌어갖고, 이 부파의 명칭을 삼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승경을 이 담은부에 이제 이 아라한이 대승경을 송출, 그러니까, 외워서, 다 말씀하셔서 대승경전이 되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죠. 그리고, 이 논서 중에 성실론이라는 논서가 있죠, 성실론. 근데 이것이 담은부의 아라한의 이제 저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걸 원래 하리발마라는 이제 그런 분의 저작이다 얘기하는데, 어쨌든 담은부의 아라한 종조가 된 이분이 저작한 것이 성실론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설가부는 대가전년이 역시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다음에 이 선정에 들어가 있다가 200년 있다 나와서 다시 이제 절한 것이다. 그래서 설가부란 이름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18개, 12처 같은 것은 다 가명으로, 가명으로 설한 것이고, 오온설 같은 것은 다 실제, 참된 이치로 설한 것이다. 주장해서 설가부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제다산부는, 제다산이라는 얘기는 이 산의 이름입니다, 산에. 그래서 대천이라는 그런 비구 스님께서 사셨던 그런 산이 제다산이고, 그 중에 이제 여기에 의견을 달리해가지고, 갈라져 나온 이제 분들이 서산에 살고 제자산 중에 북산 쪽에 살았기 때문에 서산주부, 북산주부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본상자부는 이제 첫 번째 지말분열이 설일체 유부가 탄생하면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근본 분열 후 약 200년 있다가, 그러니까 대중부의 지말분열보다 좀 늦게 되겠죠. 이때 일어났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일지에서 여러분 독자부, 그러니까 보호특가라를 주장하는 독자부, 그러니까 윤회의 주처서, 혹은 화지부, 혹은 음광부, 혹은 경량부는 여러분 유식불교에서 이 종자설을 얘기하죠. 종자. 우리가 업을 지으면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마음밭에 종자로서 저장이 됐다가 나중에 시기가 무르익으면은 그 씨앗이 발화하면서 과보로서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 만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한 종자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경량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량부라는 이름은 이 경율론 3장 중에서 경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경량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량부 혹은 경부. 그러니까 수트라가 경전이죠. 그래서 이 경량부를 사우트란티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트라에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독자부에서 법상부, 이것도 사람의 이름이고요. 현주부, 이것도 사람의 이름이고, 정량부는 거기서 내세우는 어떤 이치, 법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밀림산주부, 이것은 그 부파가 있던 장소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네 가지 부파가 독자부에서도 분파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화주부에서 법장부가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법장부의 법장은 또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분파가 갈리는데, 그래서 총 나중에 근본 2부와 지말 18개의 부파를 합해서 20개의 부파가 이제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징을 얘기한다면은 일단 대중부, 이제 처음에 대중부 상자부가 갈죠. 이 대중부는 대승불교의 원류가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합니다. 그
그다음에 사양자부는 현재 남방에 그 남아있는 그 사양자부도 이제 같은 상성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원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설일체유부는 그 우리가 구사론, 뭐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같은 그런 부파불교 논서가 한문 번역으로 남아있죠. 그 모든 논서가 다 설일체유부에서 쓰던 논서입니다. 설일체유란 얘기는 일체, 모든 것이 다 유, 일체 제법이, 모든 법이 다 실제한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설한 그런 부파다라는 의미에서 설일체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독자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회의 주체로서의 보트가라를 얘기했고요. 부드갈라, 보트가라. 그다음에 경량부는 이제 그 종자설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20개의 부파 중에 그 정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상자부, 남방 상자부와 설일체유부뿐이 없습니다. 그 상자부도 경륜론 3장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 남방,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에 전해져 있고요. 이 설일체유부일 경우에는 그 현장 스님의 번역에 의해서 구사론 혹은 발지론, 아비달 대비바사론 이런 것들이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현재 한문 그 번역본으로 우리가 이제 구해볼 수가 있죠. 나머지 부파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현존하는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정체를 명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20개의 부파가 갈리긴 했지만은 실제 그 교리 내용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제 갈린 것이지, 어쨌든 이 부파 불교는 비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초기 경전에 흩어져 있는 교리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정리해줬다는 의미에서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그 불교사에서 발생했던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 얘기하는 이 소승불교는 바로 이 부파불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부파불교 중에서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그 설일체유부, 그러니까 한문 경전으로 가장 많은 논소가 남아있는 설일체유부 교리를 구사론과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에 이제 의거해서 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